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어요. 일단 토트넘 쪽으로 지금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좀 낮게 측정이 됐죠. 근데 본머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또한 이 토트넘이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경기긴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의 이변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경기 제가 이 무승부가 아니라 본머스의 패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이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이 무승부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콘테 감독의 경질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어, 보, 이제 그런 위기들이 나타났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좀 바꾸는 모습들은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저는 본머스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토트넘의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중 경기 때 그런 실망스러웠던 경기력과 그런 결과들이 주말 경기 때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머스의 팀 스타일상 뭐 수비적인 부분들이 뭐 이 팀이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점을 하게 됐었을 때 그런 추가적인 실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의 패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 토트넘의 대승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토트넘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핸디캡 패배, 토트넘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배당의 소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뉴캐슬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캐슬이 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아스톤 빌라보다는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스톤 빌라는 뭐 연패도 좀 길었었고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제라드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아스톤 빌라가 지난 주말 경기 때 경질 버프로 이제 승리를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경기력도 저는 좀 좋아졌었다라고 봐요. 뉴캐슬이 뭐 아스톤 빌라보다는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더 좋은 부분들은 맞는데,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던 뉴캐슬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이런 경질 버프와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 이 두 팀의 상성적인 부분들이, 뉴캐슬은 수비진의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과 그리고 이런 경기적인 부분들, 상성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변이 나온다면 완전한 역배, 아스톤 빌라의 좀 승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스톤 빌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비적인 부분들이 공격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뉴캐슬도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핸디캡 패배, 아스톤빌라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는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아틀레티코가 유럽 대항전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카디스가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틀레티코가 힘겹게라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 경기를 언더를 생각을 하는 게, 카디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득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틀레티코도 지금 이 체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반전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온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골 차이로 승부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1점 차 승리, 카디스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라요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비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요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비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세비야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력에서의 답답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경기력 차이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변의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이변이라면 그래도 세비야가 홈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라이오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고 세비야도 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의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세비야의 핸디캡 패배, 라이오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이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본머스의 패, 2번은 뉴캐슬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카디스의 패, 마지막 4번은 세비야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 3개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머스의 오버, 두 번째는 카디스의 패배, 세 번째는 세비야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3.9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